당기고 공간 확보하고 찌르고. 이 영상만 보시면 누구나 쉽게 피아 수액을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데요. 오늘은 아이가 아파서 기력이 없거나 밥을 먹지 못할 때, 또는 나이가 매우 많을 때 병원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피아 수액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실 고양이나 강아지에 대한 피아 수액 영상들은 많이 있지만 토끼에 대한 영상은 검색해도 잘 나오지 않아서 당황하셨을 보호자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영상을 통해 아픈 토끼를 케어하시는 토끼 가족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어렵지 않으니 겁내지 마시고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먼저 수액 종류는 주황색 패키지의 하트만 용액과 파란색 패키지의 생리식염수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수액들에 비타민 제제를 첨가해서 이렇게 노란색 수액을 처방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트만이 주로 쓰이긴 하지만 필요에 따라 생리식염수를 사용하기도 하므로 수액 종류와 투여량은 임의로 정하지 마시고 담당 수의사 선생님과 꼭 상담하신 후에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토끼의 경우 고양이나 강아지에 비해 투여량이 적어서 수액을 한번 개봉하고 나면 남는 수액이 꽤 많을 수 있는데요. 이 수액은 가급적 3일 정도만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직사광선을 피해 선반 안에 놓아두시고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질 우려가 있어 개봉한 지 오래된 수액은 아깝더라도 폐기해주세요. 주사기의 경우 촬영에는 50cc 18게이지 두께의 주사기를 사용하였는데 투여량에 따라 30cc를 사용하셔도 무방하며 용액을 뽑아주실 때는 투여하려는 양보다 조금 더 여유있게 뽑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토끼의 경우 굳이 수액을 데워서까지 사용하실 필요는 없고요. 물론 너무 춥거나 더운 환경에 수액을 보관해서는 안 되겠죠. 다음으로 이제 주사기에 나비침 바늘을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사프라이라는 브랜드가 찌를 때 좀 더 부드럽게 들어가고 그립감이 더 좋아서 선호하는 편입니다. 단단히 연결을 해주셨으면 이제 공기를 빼주셔야 되는데 주사기 밑부분을 책상에 가볍게 눌러 이런 식으로 물을 좀 빼주시면 준비가 됩니다. 바늘을 찌르기 전에 나비침의 굵기에 대해 설명을 간단히 드릴 건데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바늘의 굵기가 가늘어지는 순서로 놓아보았습니다. 바늘은 게이지라는 단위를 쓰는데요. 왼쪽부터 21게이지, 23게이지, 24게이지, 25게이지 순입니다. 21게이지는 병원에서는 많이 쓰이지만 초보자들이 놓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굵기고요. 그래서 집에서 수액을 하실 때는 23게이지 또는 24게이지가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쓰입니다. 바늘이 굵으면 투여 속도는 빠르지만 찌를 때 더 아플 수 있고 바늘이 가늘면 투여 속도는 느리지만 찌를 때 덜 아픕니다. 굵기에 따라 장단점이 있어요. 25게이지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가늘어서 부적합합니다. 저희 집 아이는 24게이지로 수액을 할 때 가장 편안해했으나 아이들의 피하 두께나 습성에 따라 23게이지가 더 적합할 수도 있으니 이런 식으로 실제로 구입하셔서 비교해 보시고 적합한 굵기의 나비침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수액을 하러 저희 몽구스를 데려왔는데요. 바닥에 눕혀서 주인 품에 안겨서 수액을 잘 맞는 고양이나 강아지와 달리
토끼는 뭔가 처치를 하려고 할 때 가만히 잘 있는 경우가 드물죠. 그래서 무턱대고 그냥 바늘부터 찌르기보다 토끼와 교감하면서 워밍업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수액 과정 중에 도망가지 못하도록 바구니나 이동장의 밑판 등을 활용해서 아이를 제한된 곳에 놓아주시면 수액하시는데 좀 더 수월하실 거예요. 바늘을 찌르기 전에는 보호자분도 손을 청결히 해주시고 알콜솜으로 목덜미 부분을 가볍게 닦아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또 수액을 자주 맞을 경우 너무 같은 지점만 찌르지 않도록 바늘이 들어갔던 위치를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보호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단계가 바로 바늘 찌르기이실 텐데요. 우리의 생닭 조교가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날개뼈 근방의 목덜미 부분에 가죽을 끌어올려 주시면 되는데요. 엄지손가락과 세 번째 손가락을 활용하여 가죽을 당겨주시면 쉽습니다. 두 번째 손가락보다는 세 번째 손가락을 활용하시는 게 공간 확보에 더 좋으시고요. 이렇게 가죽을 끌어당겨 주시면 삼각형 모양의 공간, 소위 말해 텐트가 생기게 되는데요. 텐트 공간에 바늘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겁이 나서 너무 천천히 바늘을 찌르려 하시면 오히려 아이가 통증을 더 느낄 수 있으니 이런 식으로 과감하게 쑥 넣어주세요. 바늘은 너무 수평보다는 살짝 사선으로 아래쪽을 향하여 찔러주셔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당기고 텐트의 공간을 확보하고 과감하게 찌르고. 너무 쉽죠? 제대로 찔러진 바늘은 약하게 당기면 잘 빠지지 않습니다. 적당한 강도로 텐션이 느껴져야 바늘이 잘 들어간 것이고요. 생닭은 가격도 저렴하니 하나 구입해서 연습하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찌르는 게 너무 무섭다 하시는 분들 생닭으로 연습하시는 것 꼭 추천드립니다. 드디어 우리 몽구스 군에게 직접 바늘을 놓아볼게요. 아까 배운 대로 당기고 텐트 공간을 확보하고 바늘을 찌르고. 어떠세요? 바늘이 들어갔는데도 아이가 깜짝 놀라거나 뛰쳐나가지 않고 편안해하죠? 제대로 피하 공간에 바늘이 들어갔다면 아이가 아파하지 않아요. 바늘이 잘못 들어가거나 아이가 소변이 마려운 상태에서 주사를 놓으려고 하면 가만히 있질 못하고 굉장히 불안해할 수 있는데요. 용기 내서 바늘을 찔렀는데도 아이가 지나치게 안절부절한다면 뭔가 잘못 들어갔을 확률이 높으니 바늘을 빼고 다시 재정비해서 찔러주세요. 수액을 주입할 때는 절대로 빠른 속도로 누르지 마시고 지그시 주사기를 눌러서 보듬어가면서 주입을 해줍니다. 보통 고양이들은 3분 정도 맞는다고 하는데요. 저희 아이도 평균적으로 3분 정도 걸렸고요. 지금 보시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계속 주사기를 꾹 눌러서 천천히 주입을 시켜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간중간 아이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토닥여 주시면 좋습니다. 수액을 맞추는 행위가 아프고 힘든 행위가 아니라 편안하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행위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인식시켜 주시면 좋습니다. 다 맞은 후에는 바늘을 가볍게 밀어서 빼내주시고 등 부위를 마사지하여 수액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해줍니다. 수액 후에 간식을 주는 것도 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셨던 주사기와 나비침은 일회용이니 절대 재사용하지 마시고 버려주세요.
오래전 촬영해둔 영상이지만 다시 꺼내보니 뭉클한 마음이 드는데요. 반려동물에게 직접 수액주사를 시도하신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용기와 사랑이 필요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반려가족분들의 용기를 응원하며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 남겨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들 피아주액 주사 성공하세요. 감사합니다.